안녕하세요. 닥터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닥터잉글리시 실전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29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2017년도 국가직 28번째 강의에 이어서 20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영작 문제의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만 잘 이해를 했다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쉬운지 안 쉬운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문입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의 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 주절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작을 보니까 the dinner being ready, we moved to the dining h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속어를 외쳐야죠. 그죠? 나왔구나 분사구문, 또 나왔다 분사구문,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주 다음에 왜 이렇게 being이라는 게 나왔냐 하면서 이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어의 하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분사구문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한데 부사절에서 접속사가 안 보인다. 부사절은 항상 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내 뒤에는 주절이 있어요, 나는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사절에는 반드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분사구문을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불 속에 폭탄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장터에 나가는데 조금씩 전장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분사구문의 개념은 한 번만 정확하게 알면 어려울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분사구문의 개념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분사구문은요, 긴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긴 부사절을 간단하게 그냥 생략해도 서로 이해가 되게끔 될 경우에는 접속사 같은 거 생략해서 간단하게 부사구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투부정사는 명음부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 분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사의 형태만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해도 되고 동명사 구문이라 해도 되고 닥터잉글리시 구문이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ing에 있다고 해서 분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 뿐이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을 경우에는 접주동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접주동을 살려보면 뒤에 있는 것이 주어가 위네. 그죠? 그러면 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하면서 when이 나와야 되고요. when the dinner, 주어가 다르네. 그죠? 위가 있고 주어는, 이게 주어는 the dinner니까 주어가 생략이 안 됐습니다. 그죠? the dinner was ready 하고 we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제대로 접주동이 살려졌는지는 이 부사절을 다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그게 검산입니다. 그 다시 만들어서 검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검산해 볼게요. 접속사 생략, 주어는 다릅니다. 그죠? 위이고 the dinner니까 주어는 생략 불가. 그 다음에 was를 being 동명사가 아니고요, 분사의 현재 분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ing ready 되겠고요. 그 다음 we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being도 생략해서 the dinner ready 이렇게 해도 됩니다. being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어법상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쫙 나와서 나올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이런 분사구문의 문제에 절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when the dinner was ready, we moved. 움직일 때 어디로? to the dining h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법상 아주 정확하게 영작이 잘 된 겁니다. 영작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법 문제, 두 번째로는 내용을 다르게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을 해야만 영작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니? 했는데 이것을 영작을 한 것이 Can you tell who that is over the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영작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긴명사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긴명사 네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툭 건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긴명사 네 가지 하면 명사절 때 명사절 표에다 간접어문, 간접동어들, 어문사절, 간접어점 이렇게 툭 건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사 이 네 가지가 긴명사 네 가지 있죠.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긴명사가 주목보,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외우란 말하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분석하거나 정답을 찾을 때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너는 누구냐 할 경우에 Who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하죠. Who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놓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의문문 또는 직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의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의문사는 반드시 앞에 문장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you are doctor 이렇게 할 때 너는 의사이다 할 경우에 you are doctor 하는데 you are who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you are who는 여기서 보다음에 보는 명대의 형이기 때문에 명사로 대명사가 됩니다. 누구이다 이렇게 너는 누구이다 되는데 여기에 대명사인데 who는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문 대명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도치가 일어나죠. are you who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의문사는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사 앞으로 이렇게 되면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비동사 who are you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서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의문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직접 의문문이고요. 간접 의문은 젠틀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너가 누구인지 몰라. 이렇게 젠틀하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I don't know 하면서 나는 모른다 할 때 직접 의문문일 때는 who are you가 되지만 간접 의문문일 될 때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어순이 뭐냐? 의주동, 간접 의문일 때는 주어동사가 나온다. 그 주어동사는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주동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know who you are. 요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되고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되고요. who you are 이 부분은 의문사 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는 건 직접 의문. 나는 너가 누구인지 몰라. 말해주겠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젠틀하게 하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이 의주동 의문사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 의수는 반드시 직접 의문일 때는 who are you 이렇게 되지만 간접 의문문에서 있는 의문사 절은 의주동 이렇게 의문사 절의 어순이 의주동이 된다는 거, 간주동 의주동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있고요. Can you tell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who that is
주동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어법상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애매한 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that man 이렇게 해야 되는데 that man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that man이라고 안 하고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who that is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너무나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that이라고 해도 저기 하면 저 사람인 걸 뻔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who that man is 안 하고 who that is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법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that이라는 것이 that man을 뜻하는 것을 뻔한 게이기 때문에 man을 생략해서 who that is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법상 올바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이 질병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좀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영작을 보니까 It rarely happens that this disease proved fa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시 나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지시대명사가 아니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를 무조건 찾자고 했습니다. so가 나오면 that을 찾고 to가 나오면 to를 찾고 반드시 it이 나오면 진주어를 찾아서 눈을 쫙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happen, occur, disappear 이 세 개는 일형식 완자 삼총사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be 플러스 pp 형태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it really happens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부사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happen이라는 것은 완자 뒤에 절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시 무엇인지는 뒤에 명사절 대시 가주어가 되겠고 이것은 진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대디아가 다시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this disease 주어가 나왔고요. proves fa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prove도 나왔고 그 다음에 fatal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prove fatal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this disease prove fatal 이것은 몇 형식인가요? 2형식입니다. 보는 명대형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fatal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바로 뭐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27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2형식 일반 동사 다시 또 공부합시다. 일반 동사 중에서 보호를 취하는 동사를 2형식 일반 동사로 했고 원래는 보호를 취하는 것은 비동사인데 비보이 2형식인데 일반 동사도 매다는 되는 것들이 보호를 취한다. 그것이 일반 동사를 2형식 일반 동사 여기서 매단되는 깨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 감각동사 또 합시다. 눈, 코, 입부터 시작합니다. look, 코, smell, hair, taste, key sound, feel 피부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사점 become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취하는 2형식을 취하는 일반 동사 이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turn, sing, get, grow, remain, stay까지 하고요. fall, prove, keep 됐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fall asleep, prove the right, keep warm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rove the right 했으니까 prove the fatal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행동사 fatal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디아가 완벽한지 보면 this disease proves 3단형이기 때문에 s가 와 있고요. fa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법상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법상 틀린 것이 없고 정확하게 맞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시 나오면 눈을 뒤로 돌려서 명사 역할을 to 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이나 이런 식으로 명사절 that, 명사절 if, where들이 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시 나오면 that을 찾아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직독직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4번이 틀린 거겠죠. 4번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과정을 관리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영작 한번 볼게요. To control the process.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리고 making improvement. 발전을 만드는 것은 was my objectives. 나의 목표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부분이 주어인데 주어는 명사가 돼야 됩니다. 명사는 주목보의 역할을 하니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뿐이에요. 자, 그러면 명사는 그냥 I나 you 같은 거, 뭐 컴퓨터 같은 이런 간단한 명사도 있지만 투부정사의 명사능용법 그리고 동명사도 명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투부정사의 명사능용법 그 다음 동명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법상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영어의 초자죠. 자, 영어는요 까칠한 아이입니다. 까칠한 아이. 네가 투부정사가 오면 같이 투부정사가 오든지 네가 동명사가 오면 같이 동명사가 와야만 되지. 두 개 다 명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앞에는 투부정사를 넣고 뒤에는 동명사를 넣으면 이 까칠한 아이 영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법상 맞게 영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to control the process and to make improvement was my objectiveness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동명사를 넣어갖고 making the process and making improvement was my objectives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to control the process and to 그다음 making improvement 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동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영어를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뭐 정말로 아주 기본으로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것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17년도 국가지 영어 문제는 뭐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죠? 물론 뭐 영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들은 자꾸 뭐 공부를 안 하면 어렵고 헷갈리고 이렇게 되지만 영어라는 과목은요 한 번만 정확하게 해나오면 헷갈릴 것도 없고 뭐 다시 또 불안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본만 잘 해놔면 계속해서 영어 발전되기 때문에 영어만 접하기만 하면 계속 접하기만 한다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정확하게 원리만 안다면 더 이상 뭐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이렇게 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나머지 두 문제 풀어보도록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